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도내에서 코로나19 지역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29일 오후 3시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1,165명으로 28일보다 32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원주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해 9명, 춘천 5명, 강릉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가족 간 전파와 동아리, 종교시설 감염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보다 빠르게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진단 키트가 도내에 보급됩니다. 강원도는 29일 주식회사 SD바이오센서로부터 10,000명분의 신속 항원 진단 키트를 기증받았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허가를 받은 이 진단 키트는 기존 유전자 증폭 방식에 비해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검사 결과 확인까지 최대 20분 정도가 소요돼 기존보다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신속 진단 키트를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배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헬로비전은 2020년 강원도 10대 뉴스를 선정해 알아보는 연말 기획 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지역 소멸 우려가 가중된 위기의 접경 지역입니다. 지난해 시작된 국방개혁에 이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 등으로 악재가 겹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접경 지역 상황을 한재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재영 기자, 국방개혁에 대한 논란은 사실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죠. 현재 이 도내 접경 지역 상황 짚어주시지요. 네, 지난해 말부터입니다.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군대 조성을 위해서 국방개혁이 시작되면서 접경 지역에 주둔해 있던 군부대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양구군은 지난 9월 기준으로 인구가 22,000여 명이었습니다. 양구에 주둔하던 육군 2사단이 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1년 동안 870여 명이 빠져나가 이면 3,000명 선이 무너진 겁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통계를 봐도 도내 5개 접경 지역인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의 인구는 15만 500명을 겨우 넘었습니다. 1년 사이에 2,900여 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또한 국방개혁이 완료되는 2024년까지 2만 6천여 명의 군장병이 지역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은 군인 상권으로 불릴 만큼 군인들이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주민들은 군부대 해체와 이전 등이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를 가속화해 지역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 아예 문을 닫아버려요. 평소보다요? 반이 아니라 3분의 1도 아닌 것 같아요. 없어요. 사람 자체가. 양구는 또 군민 자체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군인까지 통제를 하니까. 줄일 수 있는 거는 지금 거의 다 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80~90%가 군인 상대로 장사하다 보니까 지역사회가 스스로 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기 전에는 군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국방개혁이 접경 지역의 위기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접경 지역의 위기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도내 접경 지역은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방개혁뿐 아니라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장기화된 코로나19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방개혁에 의해서 올해 초에 시작된 코로나19로 접경개혁의 3경기는 그야말로 개점 휴업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군장병들의 외출과 외박, 면회 등이 중단되고 지역 축제가 취소되고 안보 관광지의 운영 등이 중단되면서 거리는 썰렁해지고 심각한 경영난에 문을 닫는 가게들까지 속출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기상이변에 따른 긴 장마까지 겹치면서 도내 농축산업의 생산량이 30% 정도 감소했습니다. 상황이 참 좋지 않습니다. 사실 이 접경 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많은 제약 등을 감내하고 이제껏 지내왔는데 이 위기 극복을 비단 지자체 몫으로만 남겨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접경 지역의 지자체는 국방개혁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를 겪는 접경 지역의 위기는 국가적인 지원이나 정책적인 접근 없이는 해결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낙후된 접경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07년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도 특별법 개정에 대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접경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교부세 지원 확대, 군 유휴부지의 무상양료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접경 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전면 개정이 좀 돼야 되고요. 그럼에 따라서 거기서 접경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적어도 폐특법 이상 가는 법이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돼야 앞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고 지원이 될 수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접경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위해서 지자체만의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지 끝으로 듣겠습니다. 네, 국가 안보를 위해서 많은 희생과 제약들을 감내해온 접경 지역은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 가장 아픈 손가락 중 하나입니다. 수십 년간 군 장병에만 의존하게 만든 기형적인 산업 구조가 가져온 현실인데요. 이제는 군과 지역의 상생을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바가지 요금 근절과 친절업소 운영 등 군과 상생을 위한 자구 노력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수십 년이 넘도록 국가 안보라는 공공재를 위해 많은 규제를 감내하고 희생해온 만큼 주민들을 위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 등이 수반돼야 합니다. 이 밖에도 내년에는 경색된 남북 관계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어서 접경 지역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역 소멸 우려가 가중된 위기의 접경 지역을 주제로 한지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올 한 해는 강원도 내 자연재해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동해안 대형 산불에 이어 올 봄에도 고성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또 유례 없는 긴 장마에 이어서 태풍까지 강원 지역을 덮치면서 많은 피해를 낳았습니다. 먼저 올봄 고성 지역을 강타했던 산불 소식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박건상 기자, 지금 뒤에도 소방 차량들이 보이고 연기가 자욱하게 끼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장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고성군 도학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소방 차량들이 있고 그 뒤에는 산불이 이곳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 뒤에만 산불이 지금 나고 있었는데 조금 전부터는 이 앞에까지 산불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고립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예, 어제 저녁 8시 21분쯤 고성군 도원리 한 주택에서 발생한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지금 대형 산불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도원리 인근 하계리 방향으로 현재 불길이 계속해서 확산 중에 있으며 그리고 토성면 일대에는 강풍 그리고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몸을 사실상 거의 지탱하지 못할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현재 소방 산림당국은 산불을 진화하는 것보다 확산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에서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은 큰 이변이 없는 이상 더 이상 확산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만 혹시나 하는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는 상황입니다. 강풍이 너무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산불은 더욱더 확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청은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발령을 했고요. 지금 주요 대피소로는 고성 아야진 초등학교 그리고 천진 초등학교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현재 고성 산불로 육군 22사단 장병이 대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산불 상황실을 가동하고 도청 전 직원에 대한 전원 소집 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산림 피해는 현재까지 80헥타르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 대피도 한 600여 명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산불 현장의 풍향은 남남서쪽으로 풍속이 최대 풍속 초속 5m인데 사실상 이곳에서 느껴지는 최대 풍속은 10m, 15m가 넘는 상황입니다. 토선명 산불로 인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 차가 소실됐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산림당국은 아침에 해가 뜨면은 바로 이제 진화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산불 진화에 나설 예정인데요. 사실상 산림당국에서는 오전까지는 최대한 주보른 진화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삼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도학초등학교에서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건상 기자, 올 한 해 취재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먼저 올해 발생했던 이 산불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올봄 그러니까 5월 1일 저녁 고성군 토성면의 한 농촌 주택에서 산불이 시작됐습니다. 이 불로 축구장 120개 정도의 면적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산불이 난 지 불과 12시간 만에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당시 현장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를 넘으면서 거의 태풍급 바람이 불었습니다. 3년 연속 고성 지역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고성군은 해마다 반복되는 대형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것을 강제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연료로 안전한 보일러를 함께 설치해 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산불 강조 기간에는 화목 보일러를 제한하고 그 보일러를 사용함으로 해서 산불 원인을 30%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지난 산불은 인근 농가의 화목 보일러에서 발화한 것으로 경찰은 최종 결론을 내고 해당 주민을 실화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해마다 봄철이 되면 되풀이 되는 동해안 지역의 산불 발생 소식이 내년에는 없어야 할 텐데요.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또 비 소식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올해는 유례없는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해서 강원도 내 곳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도로가로 흙탕물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중장비가 쉴 새 없이 치워내지만 유실된 토사는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마치 폭탄을 맞은 것처럼 경사면 한쪽이 허물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장맛비로 추가 붕괴 위험까지 있는 상황. 엄청난 양의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윗마을로 올라가는 길은 막혔고 전신주도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주택 한 채가 흙더미에 깔렸지만 다행히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피했습니다. 박건상 기자, 올 여름 정말 유례 없이 긴 장마 그리고 태풍까지 찾아오면서 피해가 참 컸었죠. 정리해 주시죠. 네, 강원 곳곳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지난 6월 말에는 최고 300mm에 달하는 장맛비가 동해안과 강원 산간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네, 장맛비가 계속되면서 약해진 지반으로 인해서 그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네, 지난 8월 초 횡성군 강림면에서는요, 야산 비탈면이 무너지면서 주택 벽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긴 장마 이후에는 태풍이 바로 상륙했죠. 네, 먼저 태풍 마이삭이 상륙했는데요. 마이삭은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와 유사한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한반도에 상륙했을 당시에는 힘이 많이 약해졌고 진로도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면서 예상보다 큰 피해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동해안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삼척 임원항에 그 피해항에 있던 어선 13척이 전복됐고요. 강릉도 88건의 주택과 도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평창에서는 송정교와 동산교 등 교량이 유실됐고 삼척에서는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이 밖에도 양양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한때 도시 기능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속초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들도 막 물에 빠져가지고 뭐 레카차가 왔다가 그냥 견인을 포기하고 가는 경우도 있었고, 차들이 물에 잠겨서 뭐 한 3-4대씩 길마다 막 잠겨서 그냥 가운데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이어진 태풍은 바로 하이선이었습니다. 하이선으로 인해 삼척에서는 40대 남성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고, 강릉과 속초, 양양 시내 곳곳이 또 물에 잠겼습니다. 강원도는 2차례에 걸친 태풍 피해액만으로 약 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또 복구 비용으로는 3천억 원이 넘게 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과 속초, 양양, 삼척 지역 등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복구 비용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았습니다. 네, 찾아오는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건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헬로티비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